자, 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나주 쪽에서 소금 장사하면 되잖아요. 딱 질문이다. 나주 쪽에서 소금 장사 해봤자 돈이 안 나. 거기는 그냥 바다에서 바닷물을 기어다가 그냥 마셔.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해. 이게 소금을 가치가 별로 안 쳐줘. 거긴 그래, 거긴. 그래서 이 양반 예전에 저기 뭐야, 홍길동이 소금 장사를 해서 큰 마진을 보서 근데 나주 쪽에서는 소금 장사가 안 해. 이유가 그렇잖아요. 지정학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소금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냐? 한양으로 가요. 한양으로 가요. 한양에 사람이 많이 살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소금물에서 장사에 돈을 받는 게 한양이에요. 그럼 한양으로 와서 소금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 나주 목사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 돈을 왕창 줘요. 근데 담보물이 있거나 신용이 있다는데 담보물도 있긴 있는데 쪼매네. 땅을 샀어 사기는. 근데 그거는 얼마 없지. 그 신용도 거의 없어. 내일모레 집을 저기 그 뭐냐 이렇게 그 과거 낙방하면 노인 양반이 신용이 없어. 근데 이 양반은 몇 마디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양반이 아닌 거야. 나도 보니까. 그러니까 나주 목사가 그냥 신용 담보 없이 어떻게 되냐. 왕창 저기 쌀을 갖다가 왕창 줘. 쌀 대출. 여기 돈이 쌀이야. 그럼 쌀을 갖다가 한양으로 가면 어떻게 통비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목포나 이쪽에 가면 여기는 어떻게냐. 무역항이야 목포가. 이쪽에서는 금이 있거든요. 나주 목사한테 쌀을 왕창 빌려가지고 그거를 영산강 따라서 그거를 백길로 가져와서 목포에 내려와가지고 뭘로 바꾸냐. 금하고 바꿔. 무역 항구 도시는 보통 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하고 금을 바꿔서 그냥 금을 들고 한양으로 해. 그럼 나주 목사가 뭘 믿거냐. 나주 목사가 자기 돈이야. 나주 목사가 뭐냐. 그 지역의 그 사무실 그 세무장이야. 그 지역 세무장. 그럼 어때? 세금이 다 뭐야? 쌀이야. 쌀 창고에 다 그 세금이야.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 그럼 자기 게 아니야. 누구야? 나라 거야. 지방세야. 지방세가 쌓이는 창고야. 근데 지방에 어떻게 되냐? 지방에 어떻게 되냐? 사채까지는 아닌데 지방에서 어떠냐 낮은 이자로 해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되냐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그게 불법이 그렇게 만들어요. 조선 국권이 정도전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냥 고려시대 때 정도전이 호족들이나 이런 문벌 세족들이나 사채업자들이 말도 안 되는 고금리로 해가지고 지어증이 착취를 하는 거야. 딸들을 갖다가 노예로 호구하고 백성들의 딸들 노예하고 막 집이나 땅을 갖다 다 뺏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치 보이네. 근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걸 안 빌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번 겨울을 나야하는데 우리 가족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럼 빌려야 돼. 그럼 이때 빌릴 때 어떻게 되냐? 지금으로 따지자면 연 1000%짜리 막 넘는 이자로 해서 막 빌리는 거야. 고려시대 사채 이자가 장난. 기본 1000%가 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전화 뺏기고 땅 뺏기고 다 들어가지고 나라가 나라거리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도전이 조선이랑 나를 거울 만들 때 요 사채 고리 사채가 문제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 창구에서 어떻게 되냐. 이게 겨울을 못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다음 해에 농사를 지으면 갚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첩화가 너무 많아. 그럼 얼마 돼요? 싼 이자가. 거의 이자가 없게 됐어. 그럼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의 국시 세금 창고를 갖다가 그냥 이거 주일 정책이야. 그러니까 무상으로 바꿔야 돼. 이게 조선의 이게 공찬제. 공이 뭐냐? 공공의 이익을 할 때 공이고 창은 뭐냐? 창고야. 공익사업, 창고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단계가 있어.
인생을 구하려고 정도전이 그 3단계로 3단계. 그럼 평시에는 어떻게 되냐? 약간 좀 농사가 잘 안 돼야 가난한 집들이 겨울을 나야 돼. 그러면 곡식을 어떻게 하냐? 싼 이자로 빌려줘. 싼 이자. 얼마나 싸요? 근데 싼 이자를 연 이자로 하면 10%, 20%, 30%. 그 이자율 그 재량권이 누구한테 있냐? 목사한테 있어. 목사한테 있어. 그러니까 나주 지역의 나주 지역을 담당하는 세금 담당하는 사람이 나주 목사야. 나주 목사야. 세금이 다 이 창고로 들어요. 근데 세금 항상 인명상태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급을 해야 돼. 쌓아줘.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쌀창고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요게 안 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암행어사들이 내려와서 쌀창고가 일정 부위를 한 70%는 차 있어야 돼. 창고가 70% 이하가 안 차 있어. 그럼 어때요? 제주 목사가 부자에서 그냥 저기 어디냐? 그냥 권장 때려. 암행어사들. 이게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못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70에서 90% 정도는 차 있어야 돼. 이게 전쟁 때문에, 전쟁 상황이. 근데 이게 항상 빵빵하게 차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정도전 어때냐? 우율 정책으로. 이거 3단계 우율 정책. 왜냐면 고려시대 때 1000%가 넘는 이자로 이게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떠냐? 나중에 대출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번씩 처해.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사채업자들한테 빌리게 못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 나라 창고에서 대출을 해. 대출. 그걸 누가 관리하냐? 그 지역마다 목사가 있어요. 그 세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목사야. 그 지역마다. 그 목사들이 그걸 관리를 해. 그리고 목사를 갖다가 파견할 때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을 해야 돼.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나쁜 짓을 막 안사토 짓을 해. 막 고리 사채를 돕게 되네. 고려시대 때 실질적으로 그래. 고려시대 때 예전에 왕실 사람들이 그랬어. 그래서 이게 목사를 보낼 때는 이게 좀 욕심이 없고 물질욕이 없고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을 목사에다 채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채우는. 아무나 채워. 네. 탐욕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장난을 쳐.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장난. 돈이 막 불러온다. 홍길동이 나주 목사한테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불법적으로 너무 많이. 이게 한도가 있어. 원래 저기 목사가 돈을 빌려줄 때는 구일 정책이에요. 구일 정책으로 그걸 해야 하는데 자기의 그 이율이나 상거래 목적으로 그걸 갖다 빌려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감찰 때 애들한테 걸리면 그냥 거기서 잘못하면 거기서 목도 그냥 베어버려. 목도 베어. 심하면 그 자리에서 목도 잘라내고. 그게 그냥. 근데 나중에 나주 목사가 어떠냐? 이거 나중에 암행어사나 감찰할 때 걸리면 어떠냐? 목이 달아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쌀을 갖다가 홍길동한테 대출해. 담보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도 없는 홍길동한테 빌려줘. 그러면 그렇게 빌려주면 나중에 감찰 때나 암행어사 들어가면 혹시 한 번씩 빌려줘. 그럼 어떠냐? 죽어. 그 정도로 자기 목숨 걸고 내가 빌려줘. 그러면 못 믿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뒤에서 이제 커넥션 소리가 향수를 줘. 원래 그 목사들이 대출을 해줬을 때는 구율용이야. 상거래용으로 빌려주면 죽어요. 박탈돼. 근데 정조선 때 그 조선법을 고려시 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냥 법이 그렇게